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5포인트 하락한 2924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7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13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860 매수, 반면 기관이 24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투신사 600, 연기금 1400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0.5% 상승했고요. 의약품 0.4, 화학주 0.4% 상승한 반면 뭐 다 하락했네요. 의료정밀 2.87% 하락했고요. 보험이 약 2% 하락, 건설, 전기가스, 유통, 운송장비 뭐 주르륵 하락했습니다. 증권주가 약 0.6% 하락했고요. 통신주, 운수창고, 약보합세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가 더 크게 빠졌네요. 차트를 한번 보겠으나 네이버는 자기 반등 목표치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죠. 카카오는 아직 못 올라갔죠. 그래서 수폭 상승한 것 같고, LG화학이 올라가나요? 80만원 향해서 갑니까? 가야겠죠? 18,000원 2.44% 외국인들 매수세로 봐야 되겠네요. 카카오뱅크 소폭 상승 보이고요. NC소프트가 오늘 상한가 줬습니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차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750원 2.8% 상승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뭐 딱히 하나솔루션 글쎄 200원 상승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안 빠진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겠죠. LG노텍, 현대건설이 2% 1000원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완전히 폭탄 맞은 듯한 분위기네요. 종합주가에서 0.18%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심하게 밀린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래량 상위 랭킹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1,900원짜리가 7,900만 주? 오늘 뭐 가수요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EID 300원, 쌍방울 730원. 쌍방울 저 향방울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 관리 부도나가지고 저 관리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관리 종목에서 풀려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300원 하락했고요. 거래량은 뭐 좋았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입니까? 잘 낯선 종목들이고요. NC소프트가 오늘 거래량 360만 주. 외국인이 아마 낙폭 과다에 따른 잘 반등 기대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서울식품이 관리 종목이 없이 300원 아직까지 살아있군요. SK하이닉스가 눈에 보이고 LG디스플레이 거래량이 좀 많이 됐으니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대한항공 100원 거래량이 충분히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투자증권이 100원 하락했습니까? 100원 하락한 5,190원. 5,250원을 그 단기 저점 5,250원인가요? 그걸 살짝 깨고 내려왔군요. 차트 모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저점까지 왔는데요. 뭐 지금 뭐 종목 큰 의미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 향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SK증권 6원 하락해가지고 970원 빨리 1000원이 돼야 대접받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뭘 봐야 되죠? 다 봤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원달러 환율 보고 싶어서 이렇게 꺼내놨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0.1원 1180원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1187원까지 직전 고점 언제까지 갔었나요?
완전히 고점이 일치하는군요. 일치하는 고점을 딱 보인 것 같습니다. 좀 내려와야겠죠? 이 1160원서부터 이 118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여기 121선이 올라오고 있군요. 네, 1160원서부터 1180원 사이에서 연말까지는 이 안에서 네, 출렁출렁 거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1120원은 제가 보기에 단기 고점 친 걸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올라간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때는 1100원과 1달러를 바꿨는데 이때는 1200원하고 1달러 환율을 바꾸다 보니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거고요. 환율은 올라간 거고요. 달러는 강세를 보인 거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출 관련 기업들은 좋아집니다. 이때는 물건 하나 팔면 1100원을 받았는데 이때는 1달러를 받게 되면 1200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관련 기업들은 지금 좀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수익 기업들은 안 좋겠죠. 그래서 요새 그 주유소 앞에 지나다 보면 휘발유 가격이 거의 한 1800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경유가 한 1500원인가요? 그렇고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 기름값까지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웬만하면.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밀렸어요. 이게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33,750서부터 36,500이니까 거의 뭐 3,000포인트 가까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3,000포인트?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조정 좀 받아야죠. 뭐 여기까지는 안 밀릴 것 같고요. 많이 밀리면 뭐 11선까지 올까 했었는데 지금 11선까지 왔고요. 많이 오게 되면 21선인데 제가 보기엔 장중 조정 찍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밀린다면 아마 21선 살짝 닫고 가는 올라가는 수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 뭐 21선 살짝 달려고 그렇게 보여지나요? 요거? 네, 이 정도 보여집니다. 21선 닫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부러워요? 네, 잘 가니까 부럽습니다. S&P 500 지수도 뭐 나빠 보이진 않죠? 네, 21선까지 살짝 주행받고 올라가지 않겠니? 뭐 오늘 그냥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전일 작은 음선에다가 오늘 긴 장대 양선이 나왔거든요. 이건 장악형이죠. 뭐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3만원 치고 올라갈 것 같으네요. 이거는 뭐 장악형이니까요. 캔들 차트상으로 21선 지지받았고요.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상해지수 오늘은 또 뭔데 이렇게 긴 장대 양선 1.15%가 올랐군요. 뭐 충분히 또 빠졌으니 또 자율 반등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콩 항생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게 중국 주가랑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홍콩이요. 좀 얘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 봐서. 대만인가요? 대만은 그동안 좀 잘 올랐죠. 긴 장대 양선에 얼레가 발생했고 오늘 장대 음선이죠. 뭐 저녁 변령 같은 또 모양새가 나왔으나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락한다면 11선 정도까지 11선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선이 지금 얼마에 있습니까? 17,258 17,000 한 40포인트 올라가니까요. 17,300 정도까지 만나지 않나 싶어집니다. 450이죠? 300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중 조정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네. 오늘 100포인트 하락했으니까요. 한 150 정도 장중 조정받고 11선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10월 초부터 지금 한 달 동안 1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조정도 11선 살짝 닿는 모습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면 상태로 전환돼 가지고요. 조정시 매수예요. 거래량도 증가해지고 있고요. 뭐 PNF 역시 곡선 보게 되면 쭉쭉 뻗어가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부럽다. 이게 정상이다. 얘네들은 이중바닥형 얄싹하게 치고 지금
네, 연말 장세를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게 지금 대만입니다. 이거 봐서는 뭐 연말 중에 18,000 연중 최고치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17,450이고 18,000이니까 앞으로 500포인트, 600포인트 올라가면 직전 고점 갈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갈 것 같습니다. 거래량 좋고요. MACD, 소나, OBV 나빠 보이지 않고 다 좋아 보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 이제 봐야 되겠죠? 한국 증시입니다. 직전 10월 초 바닥 2901포인트인데 오늘 2903포인트, 예, 2903포인트. 직전 저점 뭐 거의 왔다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모양이 좀 지저분해졌네요. 봉 차트에다가 주봉 차트를 쳤는데 거의 뭐 바닥을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친 모습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름세 출렁출렁 거렸죠. 쭉 내려다가 막판에 올라갔는데요. 오늘 연기금 매매 동향 보셨죠? 1400 매도한 거. 이때 약간 플러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연기금이 살짝 플러스 나오다가 쭉쭉쭉 뻗으니까 1400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올라오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 보고 패버리더라고요. 이건 아마 외국인과 개인이 연기금 물량 1400억을 받쳐주면서 올라간 겁니다. 연기금 물량을 안 나왔다면 뭐 2640 더 많이 올라갔겠죠. 돌아서는 거 보고 그냥 패버리더라고요. 이때는 거의 연기금이 거의 보합권 정도였어요. 매수 매도가 거의 제로권이었는데 1시 한 40분 돌아서는 거 보고 그냥 1400을 때려버렸어요. 어떻게 뭐 제가 이 장세를 어제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오늘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오늘도 그냥 돌아서는 걸 보고 막판에 그냥 패버렸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국내 다음에 금융 증시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연기금 외국인 기관 개인 그 매매 동향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보시면 연기금 매매 흐름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요 1시 40분부터 이때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뭐 소폭 플러스? 근데 요 사이에 그냥 1400억을 팔아버렸어요. 뭐 어떻게 말로는 안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예전 같으면 알아서 길 텐데 지금 세상이 참 좋아지다 보니 민주화가 되다 보니 민주화를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내년에 뭐 저기 총선 때 한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총선이라고 그러나요? 지방선거를 뭐라고 부르죠? 지방선거 때 한 자리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뭐 몇 년 있다가 또 총선 때 뭐 비례대표제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뭐 더 좋은 걸 바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혹시나 뭐 바뀌면 뭐 재무부로 재경부라 그러니까 뭐 연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간 의도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오늘 연기금 매매 동향 보세요. 이때부터 1400을 팔았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파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꼴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할게요. 직점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깨겠다고 여기서 막판에 또 팔았으니 제가 어떻게 연말 장세 저기 대만처럼 쭉 올라와서 연말 장세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직전 고점 연말까지 가지 않겠니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직점 저점 깨니 안 깨니 이러고 앉았으니 지금 11월 달에 이런 장세라는 건 참 어려운 장세예요. 지금 올라가야 되고 연말 장세가 지금 막판 지금 불꽃을 펴야 될 시점인데 이거는 딱 이때가 연기금이 아주 그냥 대놓고 패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뭐 양쪽 후보가 다 선정이 되다 보니 그냥 대놓고 이제는 이쁨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수출 잘 되고 있고요. 아마 수출이 건국 이래로, 건국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해방 이래로 해야 되나요? 하여간 뭐 건국 이래로 지금 수출이 가장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종목을 또 안 입을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오늘 축구 관중이 아마 이제 만원 관중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미리 축구를 한다는 거를 아랍에미리트를 한다는 걸 몰랐어요. 하는 줄 알았으면 저도 티켓팅해서 지금 만원 관중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못 가보는 게 좀 아쉽습니다. 미리 제가 한 4시경에 떠놓고 갈 수도 있었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가죠 뭐. 이렇게 싸늘할 때 축구 이거 뭡니까? 현대차입니까? 아 이건 내일 양선만 나오면 샛빌량이 돼서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3,500원씩 이렇게 빼버립니까? 이건 뭐 기관이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니까 기관이죠. 기관 중에서도 오늘 뭐 빠난 거 아니겠어요? 연기금이겠죠? 지금 뭐 대놓고 아주 그냥 내놓고 이쁨 받는 것 같아요. 내놓고 아주 그냥 보란듯이 이쁨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지금 뭐 반항을 해야 이쁨 받는 시절이 돼가지고요. 반항을 해야 박수를 받는 시절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늘 패버렸나요? 뭐 연기금밖에 없는 거죠. 팔 수 있는 게. 금융투자도 오늘 플러스였잖아요. 투신사가 팔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연기금이 오늘 대놓고 패버린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이렇게까지 패버리나요? 근데 장대 음선에다가 얼레고 내일 양선만 나와주면 샛별장이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저렇게 팔면요 약이 없어요. 연기금 물량 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동안 물량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옛날 저 MB 때 저거 완전히 진짜 화만 말할게 똥 싸는 거 왜 이제 와서 그걸 처리하고 앉았는지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때죠 이때. 언제 때네 걔네가. 이때죠. 2000포인트 갔다 폭락했잖아요. 1000까지. 주가 끌어올리고 싶어가지고 MB가 국민연금 5% 금융자산. 국민연금은요 그 부동산 자산이 있고 금융자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금을 내면 그 중에 90% 이상은 부동산 쪽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10%가 이제 금융자산 쪽이 이루어져요. 10%가 금융자산인데 그 10% 중에서 95%는 채권이고 5%가 또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국민연금 총 자산에 비해서. 그런데 MB 때 이 주가 끌어올리겠다고 30%까지 투자 비중을 높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엄청나게 사들어간 거죠. 빠질만 하면 연기금 받치고 빠질만 하면 연기금 받치고 이런 주식시장이 나온다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놔뒀으면 쭉 빠졌을 텐데 놔뒀으면 쭉 빠졌을 텐데 연기금이 국민연금 계속 받친 거예요. 희한하잖아. 이런 주식시장이 생긴다는 건. 하락하는 날 연기금 들어오고 하락하는 날 국민연금 들어오고 하락하는 날 국민연금 들어오고 이렇게 모양이 나온 겁니다. 놔뒀으면 다시 참 갔겠죠. 이때 퍼질러는 거를 이제 와서 이제 팔겠다고 하고 앉았네요. 지들 뭐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도 저기 있어요. 책임은 안 지겠죠. 그 위원회는 누가 구성했겠어요. 그 조직 내에 또 꼴통이 자기 똘마니들 갖다 놨고 만들어 놨겠죠. 그걸 이제 와서 4개월 남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판에 1300을 판다는 거는 전 잘못됐나 눈을 좀 의심했어요. 그냥 좀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이렇게까지 오늘 이건 제 판단에 연기금 아니겠나 싶어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는데 이걸 내일 양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거 내일 누가 사겠 국민연금에 또 연기금 팔면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께 예측이 지금 안 돼요. 어제 이거 뭡니까 이거? NC소프트 오늘 상한가 치면서 그래요. 요거 찔끔찔끔 가지는 안 되고요. 이런 장대양선 나오듯이 장대양선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께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올라가려면 마주보는 요만큼의 장대양선이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심한 장대양선이 나오나요? NC소프트가? 이 찔끔찔끔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요런 거 정도 기대했는데 완전 이거는 뭐 와 이런 장대양선이 나와버리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맞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80만원까지 오는 것이죠. 네. 이런 게 또 있군요. NC소프트 한 방이 또 있군요. 네. 그러면 대충 이제 살아난 것 같습니다. 80만원에 안착되면 요 물량들은 나오겠으나 여기서 이제 출렁출렁 거리겠죠. 이런 차트도 나오는 걸 잘 보십시오. 이런 건 참 기분 나쁜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걸 거꾸로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속 뒤집어지겠지만 이런 거는 행복한 거죠. 네, 요런 걸 맞받아치 기다렸는데 와 이렇게까지 진짜 멋있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올라와 버리잖아요. 저도 이런 차트는 처음 봅니다. 어쨌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오늘 주가 지수를 많이 받쳤군요. SK하이닉스 얘도 좀 이런 거 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물방울이 완전히 그냥 했는데 올라갈 때도 좀 빵빵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1만원, 11만 5천원 요거죠. 11만 5천원 요거 11만 5천원 요거 가격이죠. 얘도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번 빵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11만 5천원 12만원 빵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살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근데 지금 뭐 반도체 내년에는 괜찮다 하니까요. 이 정도면 이제 단기 바닥 친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오, SK하이닉스 지금 주봉 차트 자체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걸려가지고 살짝 올라갈 것 같으네요. 지금 21선, 20주선 앞에서 지금 살짝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SK하이닉스 바닥은 친 걸로 이렇게 판단돼 보입니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쭉 하락했는데요. 이제 막 터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사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께 뭐 주식 사란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난 여름부터. 주식은 사지 마시고요. 지켜보는 것도 투자예요.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대형주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문제고요. 저 연기금애들 내년 3월까지는 아마 미친듯이 이쁨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3월 끝나고 나서도 저러다가는 사람 봐가면서 저러겠죠? 사람 봐가서. 그때 저러다가는 아마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3월까지는 저럴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배당 투자 받으면 은행에 예금한 것만큼 금리 이상은 나올 것 같으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 3월까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이니까 7월달부터 지금까지 4개월 지난 거 아니겠어요? 여름장에서 이 지겨운 걸 여러분 지켜보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3개월 이렇게까지 빠지는 않을 겁니다. 연말 연초가 있기 때문에 배당도 있고요. 이거 뭐야 LG전자.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거 뭐 완전히 SK하이닉스보다 진짜 더 계단식 하락을 쭉쭉 해버리는데요. SK하이닉스 하나로도 만족해야지 이것까지 LG전자까지 잃어버리면 전체 시장이 어찌 돼버리겠어요. 이거 봐서는 내일은 돌아설 것 같거든요. 느낌상 전체 시장을 진짜 완전히 뭐 아작을 내겠다 2500, 600까지 가는 장이 아니라면 내일은 돌아서야 되고
샛빌랑 비슷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밀려버리면 진짜 마지노선이 직전 저점 지금 3000 깨가지고 2900이 마지노선 아니겠어요? 직전 저점인데 얘는 직전 저점도 좀 깨버린 거 아니겠어요? 종합주가에서는 직전 저점에서 멈췄는데 얘는 직전 저점도 깨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계단식 하락이잖아요. 내일 빨리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추세 벗어나서 내일 빨리 장대 양선 나오면서 돌아서면 그래도 단기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내일까지도 미적미적거리 버리면은 LG전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거래량도 증가해졌기 때문에 내일은 좀 장대 양선 요만한 거 한번 나오지 않았나, 나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때가 12만원이니까요 12만원대 이상 12만 3천원 12만 3천원까지 올라가는 좀 양선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온다면 전체 시장 진짜 불안하다라고 볼 수 없겠네요. LG전자는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때는 한 종목의 문제라고 판단했었는데 LG전자까지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면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바닥치고 돌아서고 있잖아요. LG전자가 또 새로운 이렇게 모습 보인다는 것은 전체 시장이 진짜 위험해집니다. 이때 이거 보고 불안했었는데 벌써 이게 지금 며칠째입니까? 쭉 이어지는 게 거의 보름간 지금 이렇게 모양새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이때 위험했는데 내일은 돌아서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거 봐서는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는 거라면은 내일은 좀 시장이 크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B금융이죠. 나름대로 또 단기 여기 61선 찍고 일단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긴 꼬리 달고 있죠. 올라갈 모습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겠죠. 21선 올라서겠죠. 직전 고점 한 번 더 가겠죠. 주봉 차트 봤을 때 59,800원인데 뭐 69,000원 뭐 여기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분위기 봐서는 이게 연말정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연말정사가 지금 시간상으로 11월 지금 중순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사실 딴 때 같으면 지금 거의 연말정사 마무리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10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정사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지금 전혀 나타나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올라가겠죠, 뭐 KB금융은. 기아차예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유소수? 어제는 제가 유산소라고 그랬나요? 유소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생산 차질, 수출 차질이 지금 빚어서 그런가요? 한때는 뭐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유소수 문제가 또 좀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을 좀 주는가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수입 다변화 정책. 일본도 유소수를 생산하나요? 일본도 한국에 수출 안 하겠다 지금 그랬다는데 중국과 일본이 지금 그래서 좀 외교는 좀 다변화를 해야죠. 너무 하도 좀 친미주의자들이 친미가 되면은 이게 지금 해방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70년 된 지금까지도 이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외교만큼은 좀 다변화를 취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방향이 아니고 이 골수 그것까지만 할게요. 삼성전자입니다. 300원 하락했군요. 이거 봐서는 내일 돌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얼레인데 이게 얼레가 발생하면 두 가지예요. 바닥을 치고 돌았든지 내려오다가 얼레를 만났잖아요. 그 이야기는
소폭이 좀 내려왔을 때는 매도 우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맞섰다는 얘기예요. 매도 우위에서 맞섰다는 얘기는 매수로 돌변한다고 보는 것이고, 내려가다가 맞섰다는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느냐, 지금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제가 지금 보면서 좀 불안한 이유가,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어떤 선행지표가 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LG전자는 이러다가 푹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직점 저점 깨면서 푹 무너질까봐, LG전자 꼴 당할까봐,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제 음선, 오늘 원래, 내일은 좀 강한 장대 양선이 나오면서 21선도 돌파하면서 강하게 돌아서야 샛별령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기 반등. 내일 주말인데 관심 있게 아침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밀려버리면 진짜 약도 없는데, 오늘 같은 날도 연기금이 1,400을 팔아버리네요. 진짜 눈치 없이 대놓고 저거 지금 보란듯이 파는 거거든요. 보란듯이. 몰래 파는 게 아니잖아요. 대놓고 파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 그냥. 이쁨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측이 참 힘드네. 하여간 내일은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돌아서야지, 내일까지 밀려버리면 이거 진짜 2,500 깨지면서 2,500까지도 갈 수 있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지네. 주가 빼놓고 환호성 또 치를까요? 샴페인 터트릴까요? 성공했다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1.67% 3,000원 상승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또 장악형이라고 그러죠. 장악형. 작은 음선을 긴차 양대 양선이 장악하고 올라가는 모습 아니겠니?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일은 좀 돌았을 것 같으네요. 얘도. 네. 단기적으로는 뭐 MACD가 살짝 매도치는 나왔으나 아직까지 소나는 핑크빛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돌아서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데드콜로스 나올 뻔 하다가 돌아서면 더 강력해지는 거니까요. 과거 이렇게 올라갈 때 MACD 높은 위치도 있었잖아요. 지금 낮은 위치잖아요. 이 상태에서 돌아서면 크게 돌아설 수가 있어요. 얘도 올랐을 때 저기 NC소프트 같이 찔끔찔끔 가면 안 되고요. 이런 장대양선이 한 번 정도 딱 20만원대에서 한번 나와주면 좋은 거겠죠. 뭐 상한가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 한 2%짜리 3%짜리 이때는 10%짜리인 것 같은데요. 한번 쫙 5%에서 한번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터닝은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거래도 좋고요. 장악형 같습니다. 이게 장악형이잖아요. 요 모습 장악형. 장악형. 올라갈 걸 일단 보여집니다. 단기 바닥은 확인하지 않았겠니?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캔들 차트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세요. 시장이 이럴 때 어쩌겠어요. 팔기도 뭐하고 좀 사는 거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캔들 차트 보시고 패턴 분석, 추세 분석, 지표 분석, 경영 분석. 제일 처음에 뭐부터 봐야 될까 고민되죠? 그 경영 분석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분께서 무슨 책 놓고 공부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밑에 그 자료를 만든 그 배경이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쓴 증권 분석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증권 분석의 이해. 그 책에 있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밑에 있는 화면을 만든 거예요. 녹음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교재가 필요하시면 그 증권 분석의 이해, 최정일 증권 분석의 이해 딱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LG화학이요? 오늘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요? 플러스군요. LG화학이. 밀린 줄 알았더니. 얘는 지가 여기 되돌림 다 줄 거로 줬다고 생각하고 지금 빠지는 것 같아요. 요 가격 되면 뭐 이 정도 물량, 요네들이 지금 다 만세 부른 거 아니겠어요? 요 가격이면.
더 깨지는 않겠죠? 이 모양은 뭐 거래량도 증가해졌는데 이걸 뭐 굳이 이 패턴이 뭐니 그러면 그냥 포화형 정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완벽한 포항은 아니고요. 하여간 내일은 좀 돌아서야 될 것 같은, 차트상 봤을 땐 돌아설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는 느낌은 2500, 뭐 2600 갈까 아니면 내일은 직전 저점 2900까지 왔으니까 내일은 돌아설 것 같고, 이 캔들 차트 모양 봐서는 다 돌아설 것 같은데, 연금이 오늘같이 또 1400 막판에 펴버릴까봐 예측 자체가 제가 말하기가 참 무섭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항공 한번 볼게요. 이거 봐서는 대한항공이 요즘 0.33 100원 올랐잖아요. 위에 꼬리 달고 지금 이런 그 반전형 해머거든요. 반전형 해머.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원래 반전형 해머는 몸통에 비해서 꼬리가 2배 이상 길어야 되지만 비슷비슷하죠. 그래도 이건 단기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 같거든요. 내일은 돌았을 것 같아요. 전체 장사가 내일은 플러스가 좀 크게 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캔들 차트 보면서. 추세를 보면서는 불안하나 이 캔들 차트를 보니까 돌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 현재 해외 차트 한번 볼까요? 영국이 0.4% 올라가고요. 독일은 지금 강보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강보합. 영국은 0.4% 지금 상승세. 뭐 계속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영국은 좋아 보입니다. 뭐 미국은 오늘 뭐 장중 조정 조금 받을 수는 있겠으나 뭐 플러스 날 가능성도 있죠. 나빠 보이진 않죠. 어제 그제 조정 받았으니까요. 오늘은 돌아서도 뭐 괜찮을 듯 싶어 보입니다.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니까요.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못 미치죠. 많이 못 미치는데 그래도 뭐 NC소프트 같이 얘도 한번 올라가려고 그러면 61선 13만원 정도 올려다 놓고 한번 빵 한번 쳐야 되겠죠. 빵 5% 이상짜리 막대 빵 하면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14만원. 이건 뭐 14만원에서 이제 합의를 봐야죠. 올라갈까 말까. 근데 14만원 돌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져요. 목표치는 14만원입니다. 네. 네이버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나요? 네이버는 지금 14만원에서 갔다가 지금 그 1차 상승 목표치 갔다가 주문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죠. 42만원 갔다가 지금 주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치는 14만원. 네이버는 요 목표치 42만원 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빵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요 물량들을 어차피 여기서 해결을 해 줘야 되겠죠. 해결되면 올라가 주겠죠. 그리고 지금 8시가 넘었거든요. 8시부터 축구하지 않나요? 축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뭘 전반전 보고 재미없으면 다른 거 보고요. 꺼버리고요. 볼만하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참 하나투자증권 한번 봐야 되겠죠? 아 저기 업종 차트에서 계속 보여드린다는 거 제가 항상 지나쳤어요. 은행주 업종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닥치고 직전 저점 바닥치고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죠. 뭐 아이고 연말장사 이게 연말장사가 이때 쭉쭉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거의 후보 선출 전후해서 지금 패버리는 거죠. 결정되고 지금 완전히 이제 광문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패버린 것 같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뭐 은행주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건 단기 바닥을 친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참 이제 그 연기금 때문에 말을 참 시원하게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쭉쭉쭉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증권주도
10월 초 바닥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연말 장세인데 이때부터 그냥 물량을 얻어말아 가지고 은행주뿐만 아니라 증권주도 맥을 맞춰버리니까 또 오늘은 이렇게 0.6% 하락했나요? 그러니까 이거 봐서는 내일 장대 양선만 하나 나와주면 전체 장사가 내일은 한 20-30% 정도 오를 것 같거든요. 최소한 30% 이상이면 1% 상승이잖아요. 이게 2% 하락한 거거든요. 2%. 최소한 1% 이상 내린 상승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종합주가뿐만 아니고 뭐 증권주도 장대 양선하면 쫙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터닝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으지 여기서 밀려버리면 시장 완전히 끝나거든요. 안 좋다는 얘기죠. 내일은 제가 보기에 캔들 차트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내일은 한 1% 이상 30포인트 이상의 종합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 장대 양선이 한번 나와줄 걸로 일단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모양새 같아요. 장대 음선에 얼레고 장대 양선이 나와야 되는 모양새죠. 내일 시장 보고요. 마저도 보고 내일 또 주말이니까요. 또 많은 시간 두고 여러분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넘었으니까요. 저 축구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손흥민 봐야죠. 예,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